그래서 감정 능력이 이제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상황은 같아도 그의 임하는 자세는 달라진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른데 우리는 이 상황이면 누구나 그래라고 사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엔 내 감정도 잘 조절하고 감정을 통해서 타인과 잘 소통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고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 알아차리고 그거를 잘 내가 읽어줄 수 있으면 관계를 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된 상태에서는 내가 타인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는 타인의 말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조절이 되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내 안에. 감정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타인의 여러 가지 말들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조절의 과정을 우리가 일단 한번 쭉 봐볼 거예요. 감정 조절의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몸의 신호를 아는 것,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는 것, 명명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감정 안에 있는 욕구를 발견하는 것, 그럼 그 욕구에 맞게 행위를 선택하는 것. 이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감정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봐볼게요. 1번, 몸의 신호를 아는 것인데요. 감정은 몸의 생리적 반응을 동반해요. 몸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들을 민감하게 느끼고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감정 자각의 출발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혈질인 분들이 아마 여기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불킥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화폭발 안 해도 됐었는데. 근데 그때 상황을 다시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 신체적인 느낌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뭐가 여기서 싹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얼굴 근육들이 잘 안 움직여져요. 실제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표정 관리가 안 되거든요. 분노감이 올라오면. 그 막 이렇게 웃고 이런 게 안 돼요. 여기 막 경련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빨리 알아차리면 사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분노를. 그거를 그냥 하다가 그게 여기까지 찬 상태에서는 그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화가. 그거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제 혼자서 있을 때 뭐 1분이나 2분씩 호흡을 편안하고 길게 하면서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가짐은 내가 일어난 감정과 생각을 다 받아들이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지금 내가 여기가 묵직해, 뭐 이런 이제 감각들을 느껴보는 거죠. 머리에 두통이 느껴져, 여기가 쪼이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 조금 몇 분이라도 주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발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이제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인데요. 세밀하게 구분된 감정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감정의 단어들을 잘 알지 못해요. 상담을 하다가도 그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짜증나는데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기분 나빴어요. 그냥 짜증났어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세밀하게 변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연습을 안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로 구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아차리는 걸 이제 정서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제 몸의 감각들이 느껴지면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날 서운하게 했어요. 내 안에서 느껴지는 이제 감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알아차린 후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아, 나는 사실 얘를 되게 중요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되게 섭섭하고 이런 감정들 여러 개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서운하구나. 좀 화도 좀 나는 것 같네? 배신감도 좀 드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몸의 감각이 어떤 감정을 얘기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실제로 감정 단어라는 걸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세요. 그럼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은 감정 단어가 있다니. 사실 저도 그랬고요. 회피성 성격인 분들이 계세요. 감정을 되게 억누르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에 오시면 그런 감정 단어를 좀 이용해 보셔라라는 제안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그래서 감정 단어를 본인이 이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집에서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그 감정 단어 중에 자기가 그걸 3개씩 고르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훨씬 자기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화났어요. 때리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다. 이런 감정도 들었던 것 같다. 훨씬 발달이 많이 되시는 거를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정을 잘 못 느끼겠다 하면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